안녕하세요. 월스트바이더 김석환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는 또 지난주 되게 날씨가 더웠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번 주는 일교차 꽤 크다고 하니까요. 이 간절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주말에 뭔가 미국과 이란 간에 추가적인 대화가 오갈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온건한 대화보다는 좀 더 격앙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일단 미 해군이 이란 그러니까 상선을 이제 납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전 기간이 내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시장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전에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요. 다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유가가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 야간 선물 지수가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현재 한 0.8% 내외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소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날 걸로 예상. 물론 지난 금요일 시장만 좀 반영을 하면 상승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22일 날 테슬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에 좀 더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의 한시적 휴전 기한이 미 동부 시간 기준이에요. 2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도 아마 22일 아침이 되겠죠. 네, 그 휴전 기한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그 협상단이 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에서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대화를 하기 앞서서 좀 더 날선 신경이 이제 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심리전 또는 뭐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주에 다시금 열릴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23일 목요일 날 이제 보게 되면 바이오단에서의 하나의 이제 학회와 관련한 이벤트 그리고 AI 글로벌 학술 대회가 또 하나 뭐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한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실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지난 이제 3월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3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간의 전쟁이 좀 한창 격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자산별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유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금리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 같은 경우가 같이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질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냐면 이제 유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제약 문제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장 현지 시점에서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뭐 갇혀있던 유조선이든 상선이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항행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는 최소 뭐 2, 30일, 많이 걸리게 되면 4, 50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내 얘기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이제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2022년 말에 AI,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AI 모먼트, 이제 AI 시대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이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전엔 되게 무겁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중후장대 산업을 굴뚝 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굴뚝 산업의 중후장대 산업이 AI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AI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중후장대 산업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는 게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순환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라든지 또는 자유화 기술을 입으면서 이게 지능형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변화되면서 또 질적 개선은 이제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AI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온라인상에 있는 걸 현실화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 토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AI가 이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피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소재 이런 부분들, 거기에 최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슈까지 좀 같이 가면서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심에 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느냐?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데는 5개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주가 또는 합산 시총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5개 그룹이라고 했는데 뭐 한화, HD현대, 두산, LS, 효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4년 5월 8일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한화 같은 경우는 뭐 469, 그러니까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370%나 시총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253%, 두산 같은 경우에는 321%, LS 같은 경우에는 194%,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319%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 기업들이 과연 왜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리적 인프라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지정학적 반사 이익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화된 이제 제조 역량이라든지, 또 하나는 정책 기대 및 자금 유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규모가 민간 관 합쳐서 약 150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펀드가 출시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보면 이 1호 투자처로 신안 우위에 있는 해상 풍력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건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도 보면 약 2조 5천억 정도를 초저리로 지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일단 AI와 관련한 GPU는 아니지만 이제 NPU라고 하는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 리벨론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순하게 금융 지원만 했다라고 하면 이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지원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실질적인 수익을 가지고 이걸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특히 국민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재원을 이제 배분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공제라든지 분리과세 같은 세제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책적인 지원 속에서 옆에 보시면 이런 K중후장대 산업이 훨씬 더 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표에는 가까이 기업별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계열 각 그룹사별 어떤 계열들이 좀 더 계열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장표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좀 봐야 할 주 이슈를 말씀 좀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보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4월 8일이었나요? 그때 2주간의 한시적 휴전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92년 이후에 가장 최장 랠리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종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그대로 녹아들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변화해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MSCI 전 세계 지수 이 MSCI 전 세계 지수에서 대략 60% 정도가 미국 지수가 차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전쟁 발발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S&P 500 미국 지수라든지 또는 MSCI 전 세계 지수가 현재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라든지 또는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카테고리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연장이 되느냐 또는 거부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는 대화가 계속될 수 있느냐 중단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도 아니면 뭐다. 이 말인즉슨 베스트 아니면 워스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이제 예상 시나리오에서 향후 시장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보고서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시작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장 분위기만 반영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금 신고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주말 사이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늘 시작은 다소 좀 불안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또는 투자 심리 자체를 좀 더 견고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점들 좀 고려하셔서 오늘도 좀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